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이 부동산 이 대책이 7월 10일에 그죠? 710 대책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정부에서 김해미 국토부 장관 했을 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게 아주 이슈가 됐어요. 돼가지고 아마 내년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내년 5월 말까지 안 팔면은 6월달 이후에 팔면은 굉장히 타격을 줄 세금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부동산 갖고 있는 거는 내년 5월 말까지는 좀 특히 주택 쪽은 처분해야 되겠나 싶을 정도로 주택 보통 뭐 2개, 3개, 4개, 5개 있는 사람 있죠. 다중주택자들은 좀 고민해봐야 돼. 세금이 5월 말까지 안 팔면은 6월 달부터 내년 6월 달부터는 아주 중과를 때리겠다 말입니다. 중과를 때리겠다. 그래서 내가 뭐 난가봤자 20, 30% 가자고 7, 80% 내일 각오해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취득세도 막 지금 굉장히 강화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쭉 써놨으니까 요 4개 요거를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이러면 중복이 됐군요. 자, 그래서 취득세도요. 어떤 경우에는 12%. 그죠? 이 노미가 주로 법인들. 그죠? 주택나사 받을 때 법인은 12%입니다. 양도소득세도 70%. 70%에서 또 뭐 지방소득세 붙이면 더 합니다. 그냥 80% 가까워요. 종부세도 뭐 최고 6%까지. 뭐 매년 내라 하면 6%.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매년 6%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 12번 봅니다. 취득세 세율표 해가지고 요것도 저도 헷갈려요. 하도 막 바뀌 사서 이 취득세가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봅니다. 취득세는 지금 주택에 대해서요. 주택 자 봅니다. 6억 이하가 많아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4.6%인데 취득세가요. 6억 이하는 요거는 85%로 지금 조정이 됐어요. 85, 이 전용입니다. 전용 면적 써놓으세요. 전용 면적. 전용. 전용으로 85제곱미터 이하는 1.1%다. 전용 면적. 주로 요거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중대형 아파트는 전용이 85초가 되면은 1.3입니다. 1.3. 여기 많습니다. 그 예로 32평짜리가 1억이다 그러면은 110만원, 130만원 이런 거예요. 중대형은 130만원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6억 초가 되는 것은 조금 뭐가 너무 이 3.3을 옛날 바로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세분화집니다. 6억 초가 되고 9억이가 되면은 조금 부드럽게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두 주택이 되면은 1.1이 아니고 8% 가겠다. 가는데 요것도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일시적 2주택자는 그냥 1.1로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일단은 일시가 아니고 그냥 이제 두주택이면 8.8%, 세주택이면 12%, 네주택이면 12%, 법인도 12%, 법인도 1.1%였거든요. 조그마한 할 때, 이것도 12%입니다. 뭐, 그걸 기억을 하시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오피스텔은 뭡니까, 이거는? 전부 다 4.6%입니다. 4.6%. 특히 오피스텔 4.6%입니다. 무조건 오피스텔은 주건지 안 따집니다. 4.6% 상가 토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 하죠. 상가 토지는 1년 미만이면 똑같아요. 요거는 55%입니다. 55%. 그 다음에 1년이 지냈다 하면 몇 프로입니까? 44%. 2년이 지냈다 하면은 6.6에서 45.2%. 그죠? 6에서 42%인데 요것도 내년 되면은요. 6에서 42가 아니고 또 45%로 또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좌우지간 상가하고 토지는 일단 요까지는 똑같아요. 요까지는 똑같는데 토지는 하나 더 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네 이래가지고 11%또 붙여요. 2년 지나면은 붙이고 장기 보유 특별 공개는 해줄게 이래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가는 자 봅니다. 1억이다 그러면요
여러 경매에서 5억짜리를 2억이나 쳐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페인트를 좀 칠해가지고 수술 조금 했더니 미용실에서 산대요. 3억에 산대요. 3억에. 1억 안 갔죠. 그러면은 1년 미만이면은 55%니까 5,500. 1년이 지나고 13개월 만에 팔았다 그러면은 4,400. 2년이 지나면은 1억이 남았을 때 2,200입니다. 2,200. 그럼 5,500, 4,400, 2,200이니까 2년 지내서 파는 게 좋아요. 보통은 상관은. 이해가시죠? 우리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토지도 마찬가지. 2년 지내서 파는데 상가보다 들어온 거는 2,200 플러스 11%, 1,100이 더 붙은 거예요. 토지는. 비삼용 토지라 하고 11% 더 붙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들어봐서 뭐 만듭니까? 주로 법인을 많이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면은 법인은 자 법인은 요거 낙찰 반대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다음 토지는 농지만 안 받으면 되겠죠. 농지도 법인은 영농여건 불이는 건 괜찮다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법인을 많이 만듭니다. 법인은 요 참고 써한다. 법인은 얼마까지입니까? 2억 이하 얼마입니까? 10%인데 11%. 2억이야. 단기 순이익 2억 이하는 11%니까 또 플러스도 뭐 있습니까? 배당 소득세. 그죠? 배당 소득세 15.4%.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따라 붙는 겁니다. 법인은 요까지는 이제 그래서 2억 이하는 그죠? 2억 이하는 법인은 2억 이하는요 11%인데 그죠? 배당 소득세가 15.4%가 붙더라. 이겁니다. 15. 붙는데 이 11% 요거도 자 이런 거죠. 상가를 그러면 1억 버렸는데 이말이야. 1억 버렸는데 상가는 개인 받으면은 그냥 너가 얼마 샀는데 2억은 사봤는데 얼마 파는데 3억 팝니다. 대출자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가리비 빼주고 이런 게 없죠. 그러나 법인은 대출자를 내가 1,000만원 물었습니다. 관리비를 700만원 물었습니다. 인건비를 1,000만원, 3,000만원 물었습니다. 다 뺀단 말입니다. 빼고 11%니까 요거는 미미하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단기 순이익 개념이니까 그래서 법인을 많이 경매 컨설턴트들은 법인을 많이 만들어요. 만드는데 지금 방해 요인이 주택 아파트만 조금 시끄러워요. 치드시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시끄럽고 그 외에는 똑같다 보면 됩니다. 자, 주택 봅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이면 44%는 아시죠? 1년 미만 단타로 자 2억짜리를 1억에 샀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 한 2천을 받았어요. 그럼 2천만원 버리죠. 바로 한 달 뒤에 파니까. 그러면은 1년 미만이니까 44%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은 6.6에서 46.2인데요. 6.6 요거도 1,000만원 같으면요. 1,200까지 이하니까 1, 200만원. 100만원 이하가 얼마입니까? 6.6이죠. 그러면 1,000만 나가면 얼마입니까? 1년 지냈다. 66만원 얼마 안 됩니다. 66만원 얼마 안 돼요. 금액은 작다. 1200까지가 6.6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 비과세. 자, 요거는 그겁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2년 이상, 그죠? 무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그죠? 무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후 매도하면은 비과세. 자, 요건 아시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무주택자가 2년 지나서 등기 후에 지름 올려가지고 등기 후 올리면 됩니다. 이름만 보통은. 근데 이것도 조정 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보통 우리 지방에 이런 도시에 보면은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은 비과세 간다.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양도소득세가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오른쪽에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 내년 6월 1일까지는 유효하겠다. 그러면 5월 말까지는 팔아라 이 말입니다.
세금을 작게 내려고 하면은 내년 5월 말까지는 팔면은 좀 봐주겠대요. 정부에서 봐줄 테니까 좀 팔아라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자, 이게 대전제예요. 자, 비규제 지역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했는데 1년 미만에 40% 가는 거를 70% 하겠다. 이게 맞는 양이가 50% 아이가? 2년 미만 기본세율을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비규제 지역도 2년 미만 단기 보유돼서 양도세를 인상하는데 1년 미만 40%를 70%? 2년 미만 기본세율을 60%. 자, 이런 얘기네. 아까 여기서 여기 있죠, 요거. 이게 원래 여기 40%거든요, 이게요. 40%. 여기 원래가 이게 40%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 4% 하니까 여기 이제 44% 됐는데, 요 놈을, 요거를 얼마 한다고요? 요거. 70%. 70%. 세죠? 지금. 내년 6월 1일부터는 그렇게 바꾼대요. 내년부터는. 요거는 몇 프로 바꾼다고요? 70%. 그럼 요 놈은, 요거는, 원래 요거는 이거거든요. 요거는 6%에서 42%. 원래가 이게 6%에서, 그죠? 42%인데, 42%인데 2년 미만은 60% 하겠다. 요거를 이제 60% 하겠다. 그죠? 40%를 70%. 그죠? 70% 요걸 하고 여기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하겠다. 이 말이죠. 9 하나 더 내겠다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굉장히 세죠? 전에는 예로 1000만 남으면은 한 400만원, 한 40만원 정도만 띄면 되는데 앞으로는 한 770만원을 띄라면 띄고 1년 지난 거는 660만원. 그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은 뭐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해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강화되죠? 70%니까. 예로 40%인데 요거를 70% 하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봅니다. 표 한번 보자, 표. 표에 보면은 1년 미만에, 이게 주택 외에 상가는 50%, 40% 기본시설, 자, 배웠죠? 상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거는 상가라서 상가. 주택 외에다죠. 그냥 이제 요거는 주로가 막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 토지 등, 그죠? 상가, 토지 등, 상가, 토지 등은 1라입니다. 50%, 40% 1라입니다. 그죠? 1라. 자, 여러분 되겠네. 밑으로. 자, 상가 토지는 50%, 40% 기본시설 갔는데, 주택은 1년 미만 뭐 40% 갔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시설 갔습니다. 갔는데, 요거를 지금 7월 10일 대책에서는요, 앞으로 70%, 60% 하겠다는. 지금 요거를, 요거를 40% 기본세율인데 70%, 60% 기본세율로 바꿔야겠다는. 자, 이해갑니까? 자, 요 표로 바꿔줄게요. 요거를, 색깔을, 자, 노란 거 넣을게요, 노란 거. 요 놈을 요렇게 바꾼대요. 언제부터요? 내년도 이렇게. 자, 이해갑니까? 40%를 70%. 기본세인데 60%. 그 다음에 기본세가 간대. 내년 7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내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바꾼대요. 2021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바꾼대요. 세죠?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5월 말까지 빨랑빨랑 팔면은
왼쪽 봐주겠대. 왼쪽 노란 거. 여기 봐주니까 내년 5월 말까지는 빨랑빨랑 팔고 끝내래. 아시겠어요? 팔고 끝내면은 좀 부드럽게 봐줄 테니까 내년 6월 달부터 파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70%, 60% 이렇게 아주 강하신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고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인상하는데요. 여기에서 2주택은 10%, 3주택은 20%까지 올린대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로 40% 이 말이죠. 40%고 여기에서 6.6에서 지금 요건데 2주택자는 여기 보면요. 요거를 기본세 요거를 앞에다 10을 더 넣겠대요. 2주택자는 16%. 그죠? 또 3주택자는 뭡니까? 26%부터 출발한대. 출발을. 무슨 말이죠? 이건 2주택, 2주택은 16%, 3주택은 중간에서 26%부터, 이건 1주택이죠. 1주택은 6%에 출발하는데, 기본세율이, 누진세율이, 2주택은 16%, 3주택은 몇 프로요? 26%, 이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26%부터 출발 시기가 딱,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강력하죠, 지금. 그죠?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이, 다주택자는, 20%, 30% 이렇게 이제 더 붙인다. 뭐 그냥 10%더 붙이니까. 하여튼 막 복잡하다.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는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죠? 세무사도 헷갈려요. 헷갈려, 이제 죽을 맛인데, 집이 하나인 사람은 간단해요. 근데 두 개, 세 개 가는 사람은 이제 세무사한테 미리 물어보고 한 10만원씩 내고 자문을 딱 구해가지고 팔 시기를 빨리 내일이라도 세무사한테 가서 여기 보면 나은수 세무사 있어요. 나은수 바로 우리 학원 옆에. 근데 물어볼 때 잘 물어봐야 돼. 동일 세대가 여러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딸도 있죠. 자녀도 있죠. 아들 있죠. 그것까지 다 주택을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답이 맞는 거지. 그냥 내 것만 달랑달랑 하면은 정답이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틀립니다. 세금이. 질문을 잘 하셔야 정확한 답을 잡습니다. 세무사도 그게 복잡하대요. 물어보는데 하나 순간하고 안 돼. 그래도 뭐 두 주택이 세 주택 막 이렇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자기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자, 15호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팔 경우에는 보유기한 2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로 해야만 비과세로 하겠다. 자, 우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막 들어왔죠? 여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앞으로 예로 성산구의 사파동에 5층짜리 아파트를 하나 취득해서 팔 때는 2년 이상 또 거주를 해야만이 비과세를 주겠다. 종전에 어땠습니까? 그냥 사가지고 보유만 하면은 막 이렇게 빨리 나왔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사파동에 5층 아파트를 하나 샀을 때 그거를 이제 보유만 하는 게 아니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줘야 비과세를 주겠다.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 1월달만 해도 2019 1월달 조정 대상 지역 100개 안 됐어요. 서울은 물론 다 되고요. 뭐 강명시 사고 요 몇 군데, 그 다음에 요게 요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뭐 엄청 100 아까 111개 했죠. 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을 피하려고 계약서를 엉터리 쓰면 어찌 될까? 엉터리 쓰면 예로 뭐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데 엉터리 써갖고 좀 뭐 쉽게 말하면 뭐 탈세하겠다 그러면은 자, 박살나는 겁니다. 들키면 박살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부동산 자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때 뭐 등록 취소 뭐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거 잘 봅니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거 감면 되고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게 돼. 그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전부 다 또 나중에 내한테 산 사람이 팔 때 생각해서 높게 셀을 써주고 뭐 이런 거 해서 들키면은 내가 감면 받는 게 있죠? 그런 거를 없애겠다. 없애고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래야지요.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그죠? 쭉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시는데 오른쪽에 사례만 조금 보겠습니다. 사례 1, 2 두 개 보겠습니다. 다운 계약서입니다. 다운했을 때 아파트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 3억의 양도시 취득을 3억을 했는데 양도할 때 실제 5억인데 4억으로 1억을 다운해서 썼을 때 이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다운 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렸을 때는 자, 쉽게 말해 3억 사가지고 5억에 파는데 4억에 팔았다 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랬을 때 비과세를 적용 배제하겠다. 실제 거래가액 신고했다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비과세 적용 배제를 해서 5천만원 양도 추징이 나가고요. 가산세가 125만원, 과태료가 2,500. 그럼 얼마니 그러면? 세개 합치 뭐 7,600만원 정도. 그죠? 1억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신고를 했는데 7,600 정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 소유자가 취득을 이어갔어요. 상대방의 요구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 3억을 4억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했다. 그죠? 업계약서일 때 3억인데 4억에 판 걸로 그죠? 거래해줬다. 그러니까 요 파는 사람은 농지 소유자는 일단은 한 2억까지는 감면이니까 세금이 없죠. 없는데 사는 사람이 4억에 좀 해줘서 당신이 2억에 샀는데 3억에 팔면서 4억에 판 것처럼 서로를 끼미자 이러는 1억 당이죠.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내려옵니다.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추정하겠다. 감면 배제 봅니다. 실제 거래가액 신고했다면은 8년 자경 감면 적용으로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데 감면 적용 배제를 해서 1,500만원 양도세 추징을 하고 37만원이네요. 이거는 가산세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럼 과태료가 1,500. 그래서 결론 얼마인 거라면 1,500. 한 3,500, 한 3천만 정도. 그죠? 그 정도 추징을 당했다. 아예 안 내도 되는데. 그죠? 2억까지는 없죠? 1년에 1억씩 이래 가지고 최고 2억까지는 없는데, 제촌 자경 8년 이상. 그죠? 농사 지은 사람은 2억까지는 없는데, 지금 3천만원 정도 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계약 쓰다가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되죠? 자, 봅니다. 그 다음 봅니다. 6월 19일자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6월 19일자에. 그때 한번 봅니다.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LTV가 중요합니다. LTV.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LTV가 50%, 투기 과열지구는 40% 빼앗다, 그죠? 40% 빼앗어요. 그럼 개인 대출은 LTV가 원래는 70%인데 9억 이하는 50%고 초과되는 거는 30%. 그죠? DTI 50%.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왼쪽에. 투기 과열지구는 LTV가 40%. 그죠? 40%. 9억까지는 40%. 초과는 20%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 불가입니다. 대출 불가. 고려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등 비규제지역의 무주택자는 LTV가 70%, 예, DTI 60%인데 2주택 이상은 60%.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게 지금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산구다 그러면 몇 프로 바뀝니까, 요거? 50%. 두 주택이면 똑같는가? 50%. 이게 자꾸 50% 바뀌었습니다, 이거. 50% 바뀌었어요. 요것도 바뀝니다. 요것도 50%. 요것도 DTI도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제 일단은 대출이 규제되면 부동산이 상승할까 좀 꺾일까? 꺾입니다.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부동산이 꺾인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 1991년도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강력한 대출 규제, 그때는 금리가 또 셌어요. 대출 금리도 셌고, 그 다음에 보유세도 상당히 셌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이런 양상을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2천 주고 동경에서 1억 2천 주고 산 것이 5년 뒤에 91년도에 3억 6천이 갔다가 꺾어져 가지고 3천만까지 떨어졌어요. 3, 4천까지.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언제가 최고점인지 여러분들이 잘 주판놔야 됩니다. 그죠? 항시 오르락하는 거 없어요. 항시 45도 계속 천만에 때 되면 꺾어지면은 그냥 급하게 막 하강이 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고, 너무 주택에 대해서 또 2개, 3개, 4개 가 있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똘똘한 놈 한 채 가 있는 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있잖아요. 용호동에 뭐 아이파크 사고 많잖아요. 그런 거 사십니다. 유니시티 사시는지 하나.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요번에 바뀐 거 봅니다. 12월 17일에 그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부산에 9곳, 대구에 7곳, 광주에 5개, 울산에 2개,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특히 창원의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더 격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는 뭐 조금 빠지긴 하고 그렇습니다. 요게 D-Day는 18일 금요일입니다. 18일 금요일 날. 오늘 월요일이죠. 3일 전에 여기 이제 강력하게 국토교통 보도자 나왔습니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꺼내 가지고 요거 내가 찾습니까 했지. 이 교재 요 어디 찾습니까 내가 이런 데이터를. 자, 요거 어디 찾죠? 요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하면 됩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국토교통부. 자, 요 갑니다. 요 가면 또 어디 가면 됩니까, 여기서? 응? 자, 요 가서 보도자료 어디 있어요, 보도자료? 요 있죠? 요 있죠, 요거. 플러스 안 된대요, 플러스. 자, 여기서 검색은 뭐 하면 될까, 이게? 뭐라고 검색할까요? 조정 대상지역 할까요? 조정 대상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알죠?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지금 그 단어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규제죠, 규제. 그죠? 규제.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그럼 나옵니다. 규제 지역 지정하고, 단속 강화 이쪽입니다. 그죠? 12월 17일. 요 데이터입니다. 그럼 요거를 쭉 보시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쭉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 파일이 있어요. 파일.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프린트하셔서 봐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집에서 좀 보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자, 우리 줄인 거 봅니다. 간단히 줄였으니까 우리 교재를 한번 봅니다. 12월 18일에, 그죠?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에 규제가 됐는데, 이제 금요일 현재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고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낙찰 받으면. 그죠? 대출이 작아가지고 현금이 없으면 집 사지 마라 이 말이죠. 그냥 40%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경기도도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그죠? 많고, 특히 용인, 기흥 보면요, 투기 과열지구로 격상이 됐어요. 기흥 같은 데는 용인 처인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들어왔고요. 막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중구, 미추, 자꾸 요번에 나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산, 북구, 사상까지 들어가요. 사상, 사오까지 막 들어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대구는 달성군. 자, 대구 봅시다. 투기 가열 지구도 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응? 자, 우리 의창구 봅니다. 의창구는 투기 가열 지구 들어오고,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이게. 자, 그 다음에 대전에부터 쭉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수, 순천까지, 광양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주도 들어오고, 포항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번에. 전국에 조금 유명하다, 좀 이름 있다, 그는 지금 동네는 다 들어왔어요. 웬만한 데는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산구도 그래요. 별로 안 오르는 아파트가 있는데, 요 딱 걸려가지고 집배매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매매가 지금 이제 이래 되면은 조금 중단됩니다. 사실은 거래가 하루에 몇 건이 되는 것이 이제 하루에 한 건, 두 건밖에 안 될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빠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빠지는 건 뒤에 이어나서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는 지정 효과입니다. 지정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자, 오른쪽은 투기 가열 지구, 왼쪽은 조정 대상지입니다. 그럼 효과가 뭐냐? 그럼 이 지정하는 효과. 자,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 대출 쪽이니까. 두 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LTV가 적죠. 그게 두 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앞으로 주담대, 주택 이제 낙찰 받으면은 대출은 제로다면 제로. 잘 아시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그 다음에 LTV입니다. LTV는 9억 이하는 50%, 우리 배웠다, 그죠? 9억 이하 50%, 초과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는 40%, 50%, 40%, 70%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70%에서 20% 떨어졌습니다. 자, DTI도 좀 떨어졌어요. DTI 거는 거는 이제 소득 대비 하는 건데, 전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산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사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 기업자금대출은 신규 취급을 금지하겠다. 그죠? 주택담보대출로 옛날에 막 나왔거든요. 개인이 안 되니까 법인이나 매매 사업자를 만들어 가지고 대출해줘서 은행에 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돈 들어와요. 그럼 그거는 이제 못 해주겠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열지구는 못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이 막 줄어버리니까 추가 대출 받아서 좀 사겠다 하는 이런 두 지역은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줄 수밖에 없고, 강력한 대출을 규제해버리면은 부동산이 조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또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자, 세제 봅니다, 세제. 조정 대상제 봅니다. 왼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 그죠? 앞으로 중간돼요.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두주택자는 20%, 세주택자는 30%. 자, 이게 20%, 30% 겁난 겁니다, 이거. 겁난 거예요. 예. 얘로, 1주택자는 6%, 6에서 42%인데요. 2주택자는 26에서 66%, 이런 겁니다. 우리 기본세율 그런 거 있죠? 누진세. 그게 20%, 3주택은 30% 플러스 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엄청 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 두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가, 두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추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1년 이내 양도를 해라. 복잡하네, 그죠? 그 다음에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50%,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축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고요. 이게 복잡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파일 있죠? 그거는 자꾸 어디 하나 보면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도 가야 되고, 행정안전부도 가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세 군데 가야 돼. 그 다음에 가고 싶으면 국세청 네 군데. 다시요. 조사를 하려고 하면요. 아까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 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그죠? 안전부. 처음에는 국토교통부죠, 사실은. 국토교통부, 또 행정안전부, 또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 역시 하도 이슈되는 부동산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또 한 군데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데, 세금 내는데, 국세청. 이 네 군데 가서 보도자료를 좀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상세하게 나옵니다. 취득세는 행정안전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또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등등해서 보면 자료가 잘 나와 있어. 사례별로 쭉 해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군데 보도자료를 좀 쭉 보셔야 됩니다. 하도 바뀌어가지고 세무사들도 오래 까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있는 사람은 이제 한 개, 두 개 사람은 이제 고민해 봐야 돼. 이게 고민해 봐야 돼. 공부들 하셔야 되고. 자,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규제 지역 내 주택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잘 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정빈 대상 자료를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 주택 거래할 때는 특수관계 여부 등도 밝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들어오면서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거래 신고할 때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1억이든 3억이든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 네가 돈을 어디서 꺼내왔노? 그거를 내놔라. 그래서 이제 현행은 3억 이상인데 규제 지역 안에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자주 쓰는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조달 경매는 안 그런 것 같는데. 자, 일단 그것도 찾아봅시다. 경매는 아마 고르서 안 것 같은데. 근데 경매는 제외라고 써놨지는 않았네. 경매는 학차는 제외 써놨는데 그게 빠졌네, 지금 보니까. 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추대해주면은 경매는 제외지겠지. 자, 그래서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에 잔액 증명서를 띄우고 부동산을 처분했으면은 매매 계약서를 들고 돈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네가 그 돈을 가면 이제 부모한테 받았으면 정시세 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은행에 빌렸으면은 차입금이 얼마다, 그죠? 막 금융 부채 증명서 이런 거 이제 합치게 돼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해서 3억을 짜리를 삽니다. 아파트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복잡하게. 자, 요까지 움직이는 것을 하고 이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아까 국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조금 추가로 공부를 하시고. 자, 지금부터 10분 쉬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0분인데 40분에